오늘 엄마를 만났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20년 전 25세 의사와 결혼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죠. 가난한 동네에서 강남으로, 간호사에서 의사 부인으로. 처음 몇 년은 엄마를 자주 불렀어요. 하지만 시댁 사람들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 앞에서는 웃었지만 엄마가 돌아가고 나면 한숨을 쉬었죠. 명품 모임 친구들 앞에서도 엄마 이야기는 피했고요. 그렇게 10년쯤 지나니까 엄마는 제 인생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만 짧은 전화, 생일에는 돈만 송금. 우리는 남처럼 지냈어요. 그런 엄마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좀 볼 수 있을까?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장소였어요. 의도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곳에 오면 위축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낮에 한산한 식당에 엄마가 들어섰습니다. 낡은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소매 끝이 해져 있었죠. 운동화도 낡았습니다. 한쪽 뒤축이 심하게 닳아서 걸을 때마다 기울어져 있었어요. 엄마는 메뉴판을 보더니 물만 주문했습니다. 저는 파스타와 와인을 주문했죠. 일부러요. 엄마와 제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제 손과는 달랐죠. 제 손은 일주일에 한 번씩 네일샵에서 관리받는 깨끗한 손이었으니까요.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검사를 받았어.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데 수술비가 좀 필요해서 저는 포크로 파스타를 돌돌 말았습니다. 엄마 쪽은 보지 않았어요. 엄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모은 돈으로는 부족해서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왜 저를 만나자고 했는지를요. 엄마,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애들 학원비에, 집 관리비에 바빠요. 남편 병원도 바쁘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 병원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저희 집 거실만 해도 엄청 넓었죠.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는 엄마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제발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 살기 바빠요. 엄마의 눈에서 뭔가가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희망 같은 거였을까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너무 큰 걸 바랐구나.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짚고 천천히요. 무릎이 아픈 게 확실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난간을 꽉 잡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었어요.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갔죠. 당연했습니다. 물 한 잔밖에 안 마셨으니까. 엄마가 식당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었죠.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명품 원피스를 입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깔끔하게 염색한 머리, 피부과에서 관리받은 깨끗한 피부, 백화점에서 산 액세서리. 저는 성공한 여자였습니다. 의사와 결혼했고 강남에 큰 아파트가 있었고 아이들은 좋은 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죠. 가난한 엄마는 제 인생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필라테스를 마치고 백화점에 들렀어요. 신상 가방을 보러요. 명품관을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지하 식품관 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시식 코너 한쪽에서 일회용 접시를 나르고 있었어요.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고 손님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었죠. 절뚝거리는 걸음으로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백화점에서 일한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엄마가 뭘 하며 사는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 손님이 시식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무릎을 굽혀 주우려고 했어요. 으윽 하는 신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참고 접시를 주었죠. 가방을 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절뚝거리며 접시를 나르던 모습,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려고 무릎 굽히던 모습.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엄마는 엄마 인생이고 저는 제 인생이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엄마를 레스토랑에서 만난 지 3개월 후 여름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후 일찍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집에 있어?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응,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지금 들어갈게. 남편은 원래 저녁 늦게 퇴근하는데 이른 오후에 집에 온다니요. 30분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더니 말했습니다. 병원 원장이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요. 큰 돈이었대요. 남편도 같이 투자했고 연대보증을 섰다고요. 얼마나 빚진 건데?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어. 환자 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 그리고 세무조사 통보도 왔어. 세무조사? 원장이 탈세 의심을 받고 있대. 나도 같이.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갚지 못하면 담보를 압류하겠다고요. 차가 먼저 압류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차장에 가보니 차가 없었어요. 견인차가 가져간 거였죠. 출근할 차가 없는데 남편은 그날부터 지하철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민정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겨서. 수진아, 미안한데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내 유학 보내느라. 그래, 알았어. 다음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희야, 혹시. 아, 수진아. 미안,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익십이었어요. 다음 날 그 친구가 저를 차단한 걸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에 경매 통보서가 날아왔어요. 경매 개시 결정. 종이를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명품 가방을 꺼냈습니다. 중고거래 앱을 깔았어요.
사진을 찍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부끄러웠습니다. 앱을 삭제했어요. 아이들 학원을 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논술 학원. 딸아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나만 왜 못 다녀? 미안해, 조금만 참아. 나중은 언제인데?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방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어디로? 구로구 쪽에 반지하. 월세가 하나 나왔어. 보증금 적은 돈에 월세. 강남에서 구로구로요. 아파트에서 반지하로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병원 그만뒀어. 작은 동네 의원에 취직했어. 월급은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석 달째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구로구 주택가 반지하 월세방이었어요. 창문으로는 사람들 발만 보였습니다. 습기가 차서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아이들은 작은 방 하나를 나눠 썼어요. 특목고 준비는 포기했습니다. 일반고로 가기로 했죠. 아들이 책상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요. 저는 짐을 풀다가 낡은 냄비를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준 냄비였어요. 결혼할 때 주신 거였죠. 수진아, 이거 가져가. 엄마가 오래 쓴 건데 튼튼해. 그때는 받기 싫었습니다. 낡았으니까요. 하지만 버리지는 못했어요. 냄비를 들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하지만 전화는 할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한 사람이 저였는데, 이제 와서 제가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저는 그냥 냄비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 창문으로 사람들 발이 지나갔습니다. 구두, 운동화, 슬리퍼.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강남 아파트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이제는 반지하 방에서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반지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으로 사람들 발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 보러 가는 아줌마들, 모두 제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습기가 심했어요. 벽지가 떨어지고 곰팡이 냄새가 났죠. 빨래를 널어도 잘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방에서 공부했어요. 책상 하나를 나눠 썼죠. 동생이 공부할 때 오빠는 거실로 나와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딸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한테 우리 집 주소 못 알려주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어요. 월세, 공과금, 식비,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저는 집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일자리를 찾으러요. 편의점, 카페, 식당. 이력서를 넣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죠. 열흘쯤 지나서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방 보조일인데 하실 수 있어요? 설거지랑 청소해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이에요. 월급은 적은 돈이고요. 주말도 나와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좁은 주방에서 일했어요. 설거지가 제 일이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접시, 국물이 흥건한 그릇, 타버린 냄비. 하루 종일 씻고 또 씻었어요. 고무 장갑을 껴도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뜨거운 물과 세제 때문이었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요. 저녁쯤 되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김밥 한 줄을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저는 병원 간호사였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었죠. 그리고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했고 청소는 가사도우미가 했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 설거지를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봉투를 건넸어요. 수고했어요. 다음 달부터는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퇴근길 버스 정류장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발이 너무 아팠거든요. 봉투를 열어봤어요. 적은 돈이었습니다. 예전에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 사던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백화점 지하에서 일회용 접시를 나르던 엄마, 손님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던 엄마, 절뚝거리며 걷던 엄마. 엄마도 매일 이랬을까? 매일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3개월 전 레스토랑에서 엄마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이제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 살기 바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래시장을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장을 봤어요. 포장된 깨끗한 채소, 손질된 고기, 수입 과일. 이제는 재래시장에서 가장 싼 걸 샀습니다. 1,000원짜리 계란, 할인하는 채소, 상한 부분 잘라내면 먹을 수 있는 과일.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친 손, 푸석해진 피부, 처진 어깨. 20년 전 엄마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됐구나. 손을 보니 손톱 밑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어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때였죠. 엄마 손도 이랬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요. 그 거친 손으로 저를 키웠다는 걸요. 하지만 전화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건 저였으니까요. 이제 와서 제가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엄마가 준 낡은 냄비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었어요. 엄마, 이 냄비 오래된 거 아니야?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외할머니가 주신 거야. 외할머니. 아이들은 엄마를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안 만나게 했으니까요. 외할머니는 어디 사세요? 그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이지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엄마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오래전에 적어둔 거였죠. 손이 멈췄습니다. 전화 해볼까? 하지만 바로 수첩을 덮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제가 이제 와서 전화할 수 있을까요?
수첩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10분, 20분. 그러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힘없고 지친 목소리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이. 전화 너머로 엄마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 있니? 어디 아픈 데 있어? 아니야,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 집으로 올래요? 거기로 가도 돼? 응. 엄마, 우리 집으로 와요. 전화를 끊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좁고 낡은 집이지만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거의 텅 비어 있었죠. 계란 몇 개, 김치, 시든 채소. 엄마한테 뭘 대접하지? 재래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일을 조금 샀어요. 싸게 파는 걸로요. 집으로 돌아와 과일을 씻고 접시에 담았습니다. 낡은 접시였지만 정성껏 닦았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더 야위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깔려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 안겼어요. 엄마.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쓰다듬어줬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좁은 방을 둘러봤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사람들 발, 습기 찬 벽, 낡은 가구들. 앉아요, 엄마. 물 가져올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따라왔어요. 그리고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더니 컵을 꺼냈습니다. 컵이 여기 있구나. 순간 이상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왔었어. 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사 온 거 알고 있었어. 주소를 알아냈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집 앞에 서 있었어. 그게 무슨. 창문으로 내가 밥 먹는 거 봤어. 애들이 공부하는 거 봤고 내가 밤늦게 들어오는 것도 봤어.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요? 왜 들어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힘들 텐데 엄마까지 보면 더 힘들까 봐.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엄마, 추운 겨울에도 왔어. 창문 밖에 서서 내가 따뜻한 국 먹는 거 보면 엄마는 괜찮았어. 엄마 미안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난한 엄마가 부끄러웠어요. 제가 정말 나쁜 딸이에요. 엄마가 다가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들이 엄마를 봤습니다. 외할머니?
아이들은 엄마를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 너희 외할머니야. 인사드려. 아이들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컸니? 언제 이렇게 컸어?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엄마가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해줬어요. 제가 사온 재료로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먹는 밥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어요. 많이 먹어. 얘들아, 많이 먹어야 해. 딸아이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자주 오세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자주 올게.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와 저만 남았어요. 엄마,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괜찮겠니? 당연하죠.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보고 싶었어. 저도요, 엄마. 그날 밤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엄마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아침이었어요. 엄마가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줬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된장국. 엄마 손맛이었죠. 아이들도 일어나 함께 밥을 먹었어요. 외할머니, 계란말이 맛있어요.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아침을 먹고 아이들이 학원에 갔습니다. 엄마와 저만 남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은행 통장이었어요. 엄마가 줄 게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예금주는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펼쳐봤어요.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엄마, 이게... 손이 너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결혼한 그때부터 모은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엄마가 모은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백화점 일만 한 게 아니야. 새벽에 청소 일도 했어. 새벽 일찍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백화점 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 하루에 거의 쉴 시간이 없었어. 쉬는 날도 없었고 명절에도 일했어. 엄마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내가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해서,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으면 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레스토랑에서는 안 준 거예요? 제가 거절했을 때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는 내가 필요 없어 보였어. 잘 살고 있었잖아. 명품 옷 입고 좋은 곳에서 밥 먹고 엄마 돈 없이도 행복해 보였어. 행복하지 않았어요. 전혀. 알아.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왔잖아. 엄마는 가방에서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어요. 펼쳐봤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수진이 결혼했다. 의사랑 결혼해서 강남 아파트에 산대. 초대는 안 했지만 괜찮아. 수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오늘부터 일 더 열심히 해야지. 수진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오늘 백화점에서 수진이 봤다. 친구들이랑 쇼핑하더라. 나를 봤는데 못 본 척했다. 괜찮아. 수진이가 부끄러웠을 거야. 엄마가 초라하니까. 수진이 행복해 보였으니까 괜찮아. 내일은 새벽 청소 한 군데 더 해야겠다. 눈물로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수진이 전화 안 온 지 1년 됐다. 괜찮아. 바쁠 거야.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수진이 반지하로 이사 갔다. 주소 알아냈다.
오늘 가서 창문으로 봤다. 수진이가 오는 것 같았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매달 한 번씩은 가야겠다. 수진이 잘 먹고 있는지 봐야지. 오늘도 수진이네 갔다. 창문으로 봤더니 애들이랑 라면 먹더라. 수진이 많이 힘들어 보였다. 엄마 냄비로 끓여 먹는 거 봤다. 그 냄비 아직 쓰고 있구나. 고맙다, 수진아.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나쁜 딸이에요. 아니야. 나빠요.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가난한 엄마가 제 인생에 방해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내가 이렇게 불러줘서 엄마는 행복해. 행복하지 않았어요. 엄마, 돈 많고 큰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맨날 남들이랑 비교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엄마를 멀리하고 저는 행복한 척만 했어요. 알아, 수진아. 다 알아. 이제 제가 엄마 돌볼게요. 제가 엄마한테 잘할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내일 병원 가요. 병원? 무릎 수술해야죠. 엄마가 2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엄마 무릎 고쳐야죠. 그건 내가 쓰라고 모은 건데 엄마가 건강해야 제가 효도하죠. 엄마 무릎 수술이 먼저예요. 나머지는 제가 벌면 돼요. 저도 이제 일할 줄 알아요.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엄마, 20년 동안 저를 지켜봐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그날 밤 엄마와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른이 된 후로 엄마와 함께 잔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응? 사랑해요. 엄마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수진아. 엄마는 언제나 널 사랑했어. 어둠 속에서 엄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편안한 숨소리였어요. 저도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엄마가 20년 동안 모은 돈으로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절뚝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됐죠. 수진아, 봐. 엄마 이제 계단도 잘 올라가. 재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계속했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조금씩 천천히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엄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작은 가게 하나 해볼까? 가게요? 응. 엄마랑 같이. 샌드위치 가게 어때? 내가 만들고 엄마가 손님 응대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구로구 주택가 골목 안쪽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4개 들어가는 작은 공간이었죠. 간판을 달았어요. 수진이네 샌드위치.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았어요. 엄마는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가끔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눴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만들었죠.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있었고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손님이 없어서 엄마와 둘이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엄마, 오늘 손님 1명밖에 안 왔네. 괜찮아. 내일은 올 거야. 그런 날도 행복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었죠. 강남에서 구로로,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줘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배달도 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딸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전에는 엄마가 부끄러웠어. 친구들한테 우리 집 얘기하기 싫었고, 근데 지금은 자랑스러워. 왜? 엄마랑 외할머니가 열심히 사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멋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들도 변했어요. 엄마, 나도 나중에 커서 가게 하고 싶어. 엄마처럼. 그래, 큰 가게. 아니, 작은 가게. 작아도 괜찮아. 엄마처럼 행복하게 하고 싶어.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돈만 쫓아다녔어요. 더 벌려고, 더 가지려고. 하지만 지금은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요.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끔 저를 도와 설거지도 해줍니다. 어젯밤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우리 행복하지?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진심이었어요. 오늘도 가게 문을 닫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걸어갑니다. 여전히 반지하 월세예요. 언젠가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천천히요. 엄마가 제 팔짱을 낍니다. 수진아, 오늘 샌드위치 많이 팔았네. 대박이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손님들한테 잘해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맛있게 만들어서 파는 거지. 둘이 웃으며 걷습니다. 저녁 하늘이 예뻐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레스토랑에서 엄마에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엄마, 이제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가장 소중한 걸 버리려고 했었으니까요. 20년 전 결혼하고 나서 저는 엄마를 멀리했습니다. 가난한 엄마가 부끄러워서 제 인생에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엄마는 20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제가 힘들 때 창문 밖에서 지켜봐줬고, 제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게 엄마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저녁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외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금방 해줄게. 남편도 퇴근했습니다. 오늘 메뉴 뭐예요? 된장찌개. 당신 좋아하는 거. 5 식구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이지만 따뜻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고 남편이 농담을 하고 아이들이 웃었어요. 이게 행복이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큰 집에 사는 사람도 명품 가방을 든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죠. 강남 아파트에 살 때 저는 외로웠어요.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진심은 없었고, 명품을 샀지만 허전했고, 웃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반지하에 살아요. 돈도 많지 않고 매일 일해야 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옆에 있고 가족이 함께 웃고 작은 가게지만 우리가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진짜로요. 밤이 됐습니다. 엄마는 요즘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서 살아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엄마, 내일도 가게 같이 가죠?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20년 전 제가 놓아버렸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엄마, 응? 사랑해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